새벽 5시 한도연은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 닭장에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도연은 탁자 위에 안경을 집어듭니다. 손가락 끝이 떨립니다. 관절이 굳어서 아침마다 일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마당 한쪽에 빈 닭장이 보입니다. 철망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갑니다. 떠나보낸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군요.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암탉 2마리를 이웃집에 넘겨준 날이 떠오릅니다. 복실이는 그보다 한 달 전 아는 농가로 보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 바닥에 나무 마루가 삐걱거립니다. 이 집을 지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35살 때 미정과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당시엔 돈이 없어서 직접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어렸을 때는 같이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습니다. 싱크대 옆 창틀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나무결이 거칠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다 닳아버린 표면입니다. 그래도 단단합니다. 이 집은 아직 튼튼합니다. 도연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불꽃이 파랗게 피어오릅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액자 속 미정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30살 무렵의 사진입니다. 햇살 아래서 찍은 것이라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예뻤지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커피 가루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는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 소파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앉으면 편합니다. 몸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푹 꺼집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너머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봄이 오면서 풀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연두색 새싹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아직 옅은 안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풍경을 40년 동안 봤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서 봤습니다. 진우가 학교 가던 모습도 수진이 자전거를 타던 모습도 이 창으로 봤습니다. 미정이 빨래를 널던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들은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눈썹을 찌푸립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6시도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 리 없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계세요? 진우입니다. 도연의 첫째 아들입니다. 48살입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립니다. 진우가 들어섭니다. 뒤따라 수진도 들어옵니다. 45살의 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한 얼굴입니다. 진우의 셔츠는 구겨져 있고 수진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이렇게 일찍 왜 왔어? 도연이 묻습니다. 진우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수진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 보러 오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진우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랬지. 그래서 일찍 왔어요. 아버지 짐 싸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다. 그래도 챙기셔야죠. 요양원 가시면 필요한 거 많아요. 진우가 말합니다. 그는 시계를 봅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미 식어서 미지근합니다. 요양원 말인데 도연이 입을 엽니다. 두 사람이 그를 봅니다. 거기가 정말 괜찮은 곳이냐? 진우와 수진이 시선을 교환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이 먼저 대답합니다.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냐? 도연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들판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진우가 말합니다. 도연이 수진을 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병원 다니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검사도 더 받아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진우가 말합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미정의 미소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도연이 중얼거립니다. 진우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흐릅니다. 도연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진우가 문을 두드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엽니다. 다 됐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소파를 지나고 부엌을 지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매 걸음마다 마루가 삐걱거립니다. 익숙한 소리입니다. 현관 앞에서 도연은 멈춥니다.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거실의 소파, 벽의 사진, 부엌의 창문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요. 수진이 그의 팔을 잡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에 서서 집을 봅니다. 낡은 지붕, 벗겨진 페인트, 삐뚤어진 창틀. 하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40년을 버텨온 집입니다. 그는 차에 오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도연은 뒷좌석 창문으로 집을 봅니다. 점점 작아지는 집을 봅니다.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는 지붕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진우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고 수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꼭 안고 창밖을 봅니다. 들판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갑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춥니다. 도연은 고개를 듭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건물이 보입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습니다. 다 왔어요, 아버지. 진우가 말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입구 앞에 은빛마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글씨가 바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복도는 좁고 어둡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이에요. 직원이 앞서갑니다. 도연은 그를 따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방 하나 앞에서 멈춥니다. 문에 302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수진이 말합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도연은 창가로 갑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들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응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진우가 말합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침대 위에 놓습니다. 그럼 저희는 갈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수진이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갑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도연은 혼자 남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도연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복도에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들립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사진을 꺼냅니다.
미정의 사진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내가 올 곳이었을까요? 그는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미정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습니다. 빗물이 샌 자국인지 곰팡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연은 그 얼룩을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12개가 있습니다. 어제도 12개였고 그제도 12개였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 식사 배식 시간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고 뺨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2호, 식사 나오셨어요? 문 밖에서 요양보호사가 말합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갑니다. 식당은 1층에 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디딥니다. 난간을 꽉 잡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도연은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트레이가 앞에 놓입니다. 죽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물컵 하나. 도연은 숟가락을 듭니다. 죽을 한 입 듭니다. 싱겁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들 안 왔어? 바쁘다더군. 다음에 온대. 다음은 언제래? 글쎄, 말 안 하더라고.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죽만 봅니다. 다 먹고 트레이를 반납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요양원 뒤편에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벤치 2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토끼 우리가 있습니다. 도연은 토끼 우리로 갑니다. 안에 흰 토끼 4마리가 있습니다. 귀가 축 늘어져 있고 눈이 빨갛습니다. 도연은 철망 앞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너희도 갇혀 있구나. 그가 중얼거립니다. 토끼 한 마리가 가까이 옵니다. 도연은 손가락을 철망 사이로 넣습니다. 토끼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야. 도연은 마당 한쪽으로 갑니다. 담 너머로 들판이 보입니다. 그는 담을 넘으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번 시도하고 포기합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립니다. 저기 불 좀 뜯으려고요. 토끼들 주게요. 아, 토끼밥이요? 제가 줄게요. 사료 있어요. 아닙니다. 신선한 풀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위험하니까 담 넘지 마세요. 그녀가 옆문을 열어줍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들판입니다. 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숙여 풀을 뜯습니다. 부드러운 잎을 골라 한 움큼씩 모읍니다. 바람이 붑니다. 풀들이 일제히 흔들립니다. 도연은 잠시 허리를 펴고 멀리를 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그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의 집이 아닙니다. 풀을 한 알을 안고 돌아옵니다. 토끼 우리 앞에 놓습니다. 토끼들이 우르르 몰려와 풀을 뜯어먹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미소입니다. 적어도 너희는 날 반겨주는구나. 오후가 됩니다. 도연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봅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 서 있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뒤따라 아이 둘이 내립니다. 남자가 아이들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연은 가방을 엽니다. 사진을 꺼냅니다. 미정의 사진입니다. 그는 사진을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봅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지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미정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집을 나갔고 수지는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도연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15년을 혼자 지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도연이 사진에게 묻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납니다. 저녁이 됩니다. 도연은 다시 식당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은 밥과 국입니다. 역시 싱겁습니다. 그는 반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중간에 멈춰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난간에 기대어 쉽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요양보호사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가 도연의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도연은 한 계단씩 오릅니다. 2층에 도착합니다. 숨이 가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녀가 미소 짓고 갑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에 얼룩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12개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도연은 눈을 뜹니다. 다시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는 일어나 앉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도연은 한참을 창밖을 봅니다. 그때 아래 마당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토끼 우리 근처입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토끼 한 마리가 철망 밖에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저런, 도연은 서둘러 옷을 입습니다.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뒷문은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옆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에 나오니 토끼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토끼가 귀를 세웁니다. 도연이 쪼그리고 앉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여긴 위험해. 그가 속삭입니다. 손을 천천히 뻗습니다. 토끼가 움찔합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연이 토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이제 괜찮다. 토끼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도연은 토끼를 우리에 넣습니다. 철망의 구멍을 확인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도연은 주변에 있는 철사를 주워 구멍을 막습니다. 이제 나가지 마. 그가 중얼거립니다. 토끼는 다른 토끼들과 함께 구석에 모여 앉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토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토끼들도 자신도 같다는 것을, 모두 갇혀 있다는 것을,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도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는 천장을 봅니다. 얼룩들을 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정말 여기 있어야 하는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도연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미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가 속삭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이번엔 잠이 옵니다. 꿈속에서 그는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정이 옆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납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향합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어젯밤 옆문이 열려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옆문을 엽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동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도연은 담 너머 들판을 봅니다. 어제는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는 연문을 통해 들판으로 갑니다. 풀들이 이슬에 젖어 있습니다. 도연의 바지가 금방 축축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다. 들판 저편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언덕에 오릅니다. 꼭대기에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요양원이 저 아래 작게 보입니다. 반대편으로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마을의 지붕들이 보입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한참 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미정의 사진입니다. 햇살 아래서 펼쳐봅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았습니다. 당신도 이 풍경을 좋아했지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미정과 함께 산책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집 뒤편 들판을 걸으며 손을 잡던 날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풀들이 일제히 흔들립니다.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도연 씨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입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봅니다. 낯익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입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도연이 묻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예요. 미정이에요. 도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집니다. 바람에 날려 풀숲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도연은 사진을 줍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여자를 봅니다. 미정이 당신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 코, 입. 맞습니다. 늙었지만 미정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었다오?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살려냈어요. 미정이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도연이 묻습니다. 미정은 잠시 입을 다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안해요. 그때 우리 너무 많이 싸웠잖아요. 나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5년 전이 떠오릅니다. 진우가 사고를 쳤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미정은 도연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고 도연은 미정이 너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진우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나도 동의했고요. 미정이 말합니다. 도연은 비틀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미정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는 미정의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15년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섭니다. 바람만 불고 풀만 흔들립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그녀가 풀숲에서 사진을 줍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젊은 얼굴을 봅니다. 그때가 좋았지요. 도연이 묻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지금은 어디 사세요? 도연이 묻습니다. 미정이 들판 저편을 가리킵니다. 저기 마을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아요. 혼자요. 혼자요? 네. 재혼했었는데 남편이 3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미정이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이 언덕에 와요. 아침마다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 서면 마음도 넓어진다는 것을. 저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요양원을 가리킵니다. 미정이 그쪽을 봅니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됐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팔았지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도연의 손을 덮습니다. 따뜻합니다.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뭡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을 지었고, 돈을 벌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정이 도연의 등을 토닥입니다. 말없이 토닥입니다. 도연은 소리 내어 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입니다. 한참 후 도연의 울음이 멈춥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보기 흉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미정이 말합니다. 그녀도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들판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봅니다. 어디로요? 제 집으로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나는 요양원에. 나오면 되잖아요. 당신 원해서 들어간 곳도 아니잖아요. 미정이 말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함께 살아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도연은 들판을 봅니다. 요양원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정을 봅니다. 15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이제 그만 외로워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나와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마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요. 도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풀들이 그들의 다리를 스칩니다.
햇살이 그들의 등을 비춥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봅니다. 요양원이 보입니다. 회색빛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앞을 봅니다. 미정이 옆에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쥡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도연은 생각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그들은 말없이 걷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단층 집입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울타리에는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도연은 대문 앞에 섭니다. 미정이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나무 마루가 따뜻합니다. 거실은 밝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소파 위에는 쿠션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 끓여올게요. 미정이 부엌으로 갑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요양원 침대와는 다릅니다. 창밖으로 텃밭이 보입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토마토 모종도 보입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한참 봅니다. 미정이 차를 들고 나옵니다. 찻잔 2개를 탁자에 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보리차예요. 당신 좋아하시던 거요. 도연은 찻잔을 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구수합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미정이 도연 맞은편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요양원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가서 말하겠습니다. 짐도 가져와야 하고요. 제가 함께 갈까요? 아닙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저녁엔 돌아오세요.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도연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섭니다. 미정이 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 네. 도연은 대문을 나섭니다. 돌아보니 미정이 손을 흔듭니다. 도연도 손을 듭니다. 요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걷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마을길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서 토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섭니다. 잘 있거라. 이제 못 볼 것 같구나. 그가 중얼거립니다. 토끼 한 마리가 고개를 듭니다. 도연을 봅니다. 도연은 철망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릅니다. 2층에 도착합니다. 302호 문을 엽니다. 방은 그대로입니다. 침대, 옷장, 창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섭니다. 도연은 가방을 꺼냅니다.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넣습니다. 사진은 이미 주머니에 있습니다. 짐은 많지 않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302호님, 계세요? 요양보호사입니다. 도연이 문을 엽니다. 가방 싸세요? 어디 가세요? 나갑니다. 여기서 도연이 말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눈이 커집니다. 네, 퇴소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셔야 해요. 서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듭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요양보호사가 따라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필요 없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요양보호사가 뛰어가 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1층에 내려갑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한도연 씨. 원장입니다. 중년 남자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아드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나는 갑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뒤에서 원장이 뭐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방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도연은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1시간 후 미정의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미정이 문을 엽니다. 다 됐어요. 네. 이제 여기 살겠습니다. 미정이 환하게 웃습니다. 도연의 가방을 받아듭니다. 방은 안쪽에 있어요. 제가 이미 정리해뒀어요. 도연은 미정을 따라 복도를 지나갑니다. 방문을 엽니다. 깨끗한 방입니다. 침대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살이 잘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는 가방을 침대 옆에 놓습니다. 그럼 좀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정이 나갑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텃밭이 보이고 그 너머로 들판이 보입니다. 요양원의 주차장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풍경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도연은 거실로 나갑니다. 탁자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집밥입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말합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습니다. 미정이 밥을 퍼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먹어보세요. 도연은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따뜻합니다. 구수합니다. 요양원 음식과는 다릅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도연이 말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니까 함께 해야지요. 도연이 일어섭니다. 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그럼 함께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도연이 씻으면 미정이 닦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지요. 미정이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지요. 아이들 재운 다음에 진우는 설거지 소리만 나도 일어났어요. 잠이 없어서. 수진이는 한 번 자면 천둥이 쳐도 안 깼지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연락은 올 겁니다. 요양원에서 전화했을 테니까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내 선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미정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힘드시면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는 미정의 손을 꼭 쥡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나입니다. 당신이 날 찾아줬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도연은 자기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요양원 침대와는 다릅니다. 천장을 봅니다. 얼룩이 없습니다. 깨끗한 천장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미정과 함께할 내일이, 들판을 산책할 내일이, 함께 밥 먹을 내일이, 오랜만에 평화롭습니다. 도연은 그 평화 속에서 잠이 듭니다. 깊고 편안한 잠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도연의 얼굴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입니다. 봄밤은 깊어가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텃밭을 돌봅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오늘도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미정이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주 잘 잤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갑니다. 텃밭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도연은 상추를 따고 미정은 토마토를 살핍니다. 이 토마토 곧 빨개지겠어요. 그러게요. 맛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합니다. 손이 흙을 만집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아침을 먹습니다. 죽과 김치, 나물입니다.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야 해요. 미정이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께 갈까요? 아, 그래요. 함께 가요.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합니다.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미정은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차 한 대가 멈춥니다.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도연은 차를 봅니다. 낯익은 차입니다. 차문이 열립니다. 진우가 내립니다. 뒤따라 수진도 내립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얼굴입니다. 아버지! 진우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도연은 가만히 섭니다. 미정이 도연 옆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수진이 미정을 봅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진우도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요? 나 여기 살아. 미정이 말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진우와 수진이 서로를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수진이 말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살아 있어. 진우가 한 발짝 다가옵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아버지 일이 먼저야. 미정이 말합니다. 진우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도연을 봅니다. 아버지, 왜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무단으로 나가셨다고요. 무단이 아니다. 내 의지로 나온 거다. 도연이 말합니다. 진우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거기가 안전해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미정이가 있다. 도연이 미정을 봅니다. 미정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설마 엄마랑 다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다. 우리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안 돼요. 진우가 소리칩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요. 아버지도 버렸고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다시 살아요? 진우야. 미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다 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하련다.
용서요. 그냥 용서가 돼요? 수진이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장례식 때 얼마나 울었는데, 미안하다. 미정이 말합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랑 싸우고 진우 사고 처리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 그래도 떠나면 안 되죠. 엄마는 없어도 우린 버텼어요. 아버지랑 함께.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수진아, 진우야. 도연이 입을 엽니다. 두 사람이 그를 봅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집을 지었고, 돈을 벌었고, 너희를 키웠다.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냈다. 집을 팔았다.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버지, 그건 들어라.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진우가 입을 다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은 미정을 봅니다. 그녀의 손을 꼭 쥡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럼 우린 아버지 사랑 안 했어요? 수진이 묻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사랑했을 거다. 너희 방식으로.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진우가 주먹을 줍니다. 아버지, 우린 바빴어요. 수진이는 아프고 저는 빚도 있고 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진우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미정의 옛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40년 넘게 가지고 다녔다. 미정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진우와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미정에게 건넵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살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미정이 사진을 받아듭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지, 돈은요? 진우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없다. 집 반도는 다 너희한테 줬다. 이제 남은 건 내 연금뿐이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도연이 말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냉정한 게 아니다. 솔직한 거다. 도연은 미정의 손을 잡고 돌아섭니다. 이제 가거라. 나는 바쁘다. 장 보러 가야 한다. 아버지, 수진이 부릅니다.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정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뒤에서 진우와 수진이 서 있습니다. 차에 타지도 못하고 그저 서 있습니다. 도연의 뒷모습을 봅니다. 도연과 미정은 마을길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괜찮았어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후회 안 돼요. 전혀요. 도연이 미소 짓습니다. 미정도 웃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소를 팔고 생선을 팔고 과일을 팝니다. 활기찬 곳입니다. 도연과 미정은 천천히 둘러봅니다. 상추를 고르고 두부를 사고 과일도 삽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도연이 장바구니를 받아듭니다. 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점심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치고 나물을 무칩니다. 부엌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냄새 좋은데요. 도연이 말합니다. 미정이 웃습니다. 기대하세요. 식탁에 앉습니다. 음식이 차려집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맛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뭐 할까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은 생각합니다. 텃밭에 토마토 지지대 세워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좋아요. 오후가 됩니다. 두 사람은 텃밭에 나갑니다. 나무 막대를 땅에 박고 토마토 줄기를 묶습니다. 땀이 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작업을 마칩니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앉습니다. 미정이 보리차를 가져옵니다. 시원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네요. 도연이 중얼거립니다. 미정이 그를 봅니다. 네. 이런 게 행복이라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쉬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웁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우린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미정이 묻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봅니다.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내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니까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받아줘서. 고마운 건 나입니다. 당신이 날 찾아줬어. 해가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도연과 미정은 그 노을을 함께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별것 아닌 일상. 밤이 됩니다. 각자 방으로 갑니다. 도연은 침대에 눕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별이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별입니다. 도연은 그 별들을 봅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가 생각합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눈이 감깁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젖습니다. 미정도 젖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끝없이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따뜻한 불빛입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습니다. 봄밤은 깊어가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이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